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4편 경찰행정관리론, 그 중에서 경찰관리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경찰 경영주의란 말을 조금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경영주의로 했을 때 먼저 효과성이 있습니다. effectiveness라고 하고, 능률성이 있습니다. efficienc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졌을 때 우리는 생산성이 높다, 그리고 고객 만족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럴 때 이제 effectiveness는 뭐냐면 어떤 조직 관리를 잘 해가지고 밖으로 결과가 잘 나올 때, 그때 우리는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골이죠. 골, 목표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경찰이 절도 사건을 지금 100건이 발생했는데 올해 10%를 감축하기로 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년이 지나가지고 결산을 해보니까 10건이 감소가 돼가지고 10%의 절도 범죄 발생률을 낮췄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밖으로 잘 결과가 나올 때 그때 우리는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effectiveness가 좋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능률적이다, efficiency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절도를 10%를 감축하기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순찰을 갖다가 어떻게 돌고, 그리고 직원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풋 어떻게 투입을 하고, 그다음 아웃풋 산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제 내부적으로 잘 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능률적이다, 그 조직이 굉장히 능률적으로 짜여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efficiency가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효과성과 능률성을 합칠 때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정부기관에서 효율성, 즉 생산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효과성과 능률성을 합친 것이 효율성이다.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는 productivity라고 해가지고 생산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 즉 효율성은 능률성과 효과성을 통합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정부기관은 거기서 efficiency를 효율성으로 이제 많이 이제 번역한 책도 있는데, 효율성이 아니고 능률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 경찰 경영주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즉 우리 경찰법의 가장 큰 목적이 민주성과 효율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성과 효율성. 그래서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조직 관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이제 효율적인 조직 관리 했을 때는 효과성과 능률성이 합쳐진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경찰 기획은 일반적으로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플래닝. 그래서 이 플래닝은 동적인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기획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는 플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랜은 기획의 구체적인 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낮은 것이 이제 프로그램이고, 그보다 더 낮은 것이 프로젝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 이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좀 구별하면 또 좋습니다. 자, 프로젝트는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경찰 시험을 합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기획을 짠 겁니다. 제 혼자서. 자, 그걸 짜가지고 이제 그걸 적용을 합니다. 1학년 때는 예를 들면 법학 개론, 그죠? 그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때는 형사사법 체계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과목을 경찰학이라든지 이런 과목을 이수를 하고, 2학년이 되면 또 여러 가지 무도라든지 이런 걸 하고, 또 3학년 4학년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경찰의 개별 강론, 경찰 정보론이라든지 범죄 심리학, 그죠? 또 아니면 민간 경비론 이런 걸 이제 쭉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번 구성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경찰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이 높더라. 그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했더니 혹시 경찰 시험이 안 되더라도 탐정이라든지 아니면 민간경비, 그죠? 프라이빗 시큐리티 이 분야로 나가는데도 도움이 되더라.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가 처음에는 여러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했는데 효과적이니까 이걸 이제 다른 학생한테도 접목을 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럴 때 이 프로젝트가 프로그램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 이제
A라는 대학에서 이걸 잘 했더니 이제 B 대학에서 그걸 갖다가 카피를 해가지고 똑같이 적용을 하고 또 C라는 대학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했더니 동일한 결과, 즉 동일한 성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이제 이 개별적인 프로젝트가 누구에게나 적용해도 가능한 프로그램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경남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프로젝트가 아주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제 누가 오더라도 앞에 선배가 오든 또 앞으로 지금 여러분이든 아니면 다음에 또 후배가 오든 똑같은 우리 경남대 경찰학과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성과가 나올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이 프로젝트가 프로그램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고 이게 이제 효과를 보니까 이것이 이제 프로그램화 되고 그리고 이제 플랜화 되고 그리고 이제 플래닝이 된다. 이렇게도 됩니다. 역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아주 그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이 기획을 잘 짜고 그리고 이제 이걸 잘 이제 이루기 위해 가지고 또 디테일한 계획을 플랜을 잘 짜고 그죠? 거기다가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A라는 교수가 하는 프로젝트, B라고 하는 교수가 프로젝트, 또 C라고 하는 교수가 하는 프로젝트 이런 걸 또 세부적으로 다 짜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는 정말 제갈공명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아주 정교하게 짜는 건 좀 힘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프로젝트를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화 된 것을 보고 다시 역순으로 플랜하고 플랜이 수정되고 발전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획의 과정은 이제 목표의 설정입니다. 고를 설정을 하고 이제 상황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현 실태라든지 과거의 어떤 실패 사례, 그죠? 그리고 또 현재 우리 가용한 자원 뭐 이런 걸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획 전제를 설정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걸 해가지고 절도 범죄를 10% 감소시키겠다, 그죠?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겠죠. 그리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의 탐색 및 평가, 그죠? 그러니까 올터너티브니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용을 할 것이냐, 그죠? 그리고 그걸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또 평가도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최종안을 선택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도 좀 힘드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약간 사례를 하나 보면 이제 어려운 난제 풀기라고 해갖고 solving tough problem이 있습니다. 아담 카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한 것인데 1991년 남아공의 몽플레 지방에서 4가지 기획안을 제시합니다. 자, 이때 이제 그 유명한 남아공에 남아프리카 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27년간 감옥소에서 복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최장 수감 역사를 가지고 있다, 기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1994년에 드디어 남아공의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이 아담 카인이라는 제갈공명 같은 이제 아주 훌륭한 이제 참모가 남아공이 간 겁니다. 이게 기획자가 간 겁니다. 그래 가보니까 그때 이 남아공 이제 넬슨 만델라 같은 경우는 그 남아공은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백인들이 이제 몇백 년 동안 계속 정부를 유지를 한 거죠. 그래서 백인은 인구의 10%밖에 안 되는데 흑인의 90%죠. 근데 계속 백인 정부가 들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제 감옥소에서 나오게 되니까 이제 흑인들의 열망 그리고 백인 사회의 저항 이런 것이 막 합쳐져 가지고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그럴 때 이 아담 카인이 이 남아공에 대해 가지고 4가지 기획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먼저 타조입니다. 오스트리치인데, 자, 이거는 기존처럼 백인 정부가 계속 그 흑인들 억압해 가지고 기존처럼 백인 정부가 등장하는 걸 예상한 겁니다. 자, 이거는 타조가 우리가 이제 모래 속에다 머리를 탁 박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안 보이죠. 모래 속에 머리를 박고 있으니까. 그런데 남들은 다 보고 있죠. 그 커다란 타조가 지금 머리만 지금 모래 속에 파묻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모래 속에 타조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협상안을 거부를 하는 것을 예정을 합니다. 오스트리치 플래닝은 오스트리치가 타조니까. 자, 그래서 이 안이 있다. 자, 두 번째 레임덕이다. 자, 이거는 뭐냐, 약체 정부가 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름발에 오르니까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미루는 겁니다.
이게 하는 일 없이 계속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임덕이니까 우리가 이제 정권 말기에 누수 현상이 일어날 때 레임덕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이 두 번째 기획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획안 이카루스입니다. 이카루스는 흑인 정부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예정을 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흑인이 다수니까 흑인 정부가 등장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상적인 기획안을 내세운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계획을 실패한다. 그래서 이카루스는 뭐냐면 그 유명한 그 미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미로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테세우스가 와가지고 이제 그 실을 가지고 그 공주가 반해가지고 테세우스에게 주니까 그 이제 미로에 들어가면 헤어나오지 못해가지고 죽는데 실 탈레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테세우스다 그러면 실타래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그 안에 가가지고 괴물 죽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못 빠져나왔는데 그 실타래를 가지고 줄줄줄 나와가지고 다시 빠져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세우스가 공주가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왕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 미로를 건축했던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이 감옥소에 그 미로를 건축했던 건축가하고 그 아들하고 그 아들 이름이 이카루스인데 둘이가 있습니다. 탈출해야겠죠. 그래서 그 새 깃털이 이제 감옥소에 많이 오는 걸 이제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악교를 통해 가지고 붙입니다. 그래서 날개를 만들어 가지고 아들하고 둘이 탈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람을 줍니다. 자, 이거는 그 악교 시계 말하는 본드 그죠? 풀로 붙인 거기 때문에 태양 가까이 가면 녹는다. 그래서 아들아 너무 높이 날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카루스 입장에서는 날개가 달리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다 보니까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태양가까지 올라가다가 나중에 태양에 녹아가지고 결국 이카루스가 추락을 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카루스 플래닝, 이카루스 기획을 하는 것은 이상적인 계획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카루스 계획안도 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이상적인 걸 다 기획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자, 근데 결국 이게 또 실패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했던 것이 이제 플라밍고들의 비행인데 이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플라밍고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제 타조 같은 새를 의미한다 보면 됩니다. 머리는 약간 좀 붉고 뭐 이런 새인데 근데 이 새들이 끝없이 하늘로 쫙 힘을 합쳐 가지고 리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화합을 해 가지고 하늘로 쫙 비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때 이제 플라밍고들이 비행이라고 해가지고 플라이트 오브 더 플라밍고 해가지고 이제 그 남아공에 있는 중요한 세력들이 연합을 합니다. 화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남아공의 그 흑백의 갈등을 과도기적인 그런 갈등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계획을 한다. 그 성공적인 전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합쳐 가지고 하면 중요 세력이 연합해 가지고 싸우지 않고 힘을 합쳐서 하면 우리는 신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플라밍고들의 비행이라는 기획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만델라가 이제 이 네 가지 기획안을 다 봅니다. 이게 그러면서 타조, 레임드, 이카루스, 플라밍고들 비행 이 네 가지 기획안 중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기획안을 선택해야지 우리 남아공이 비상을 하고 발전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결국에 마지막의 플라밍고들의 비행 이걸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는 그 유명한 만약에 용서 화해 뭐 이런 이제 그 법안 같은 건데 네가 과거에 흑인을 죽이고 고문을 하고 잘못을 했더라도 진심으로 사죄만 한다면 즉 네가 사과만 한다면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진실 화해 위원회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남아공의 여러 가지 갈등을 극복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